자, 제가 두 명의 주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실현 수익이 막 찍히고 있어요. 이 주식의 수익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 알고 있죠. 하나는 내가 아직 안 팔았을 때 그냥 내가 산 주식이 예를 들어 지금 10% 올라 있는 상태, 20% 올라 있는 상태, 근데 팔진 않았어. 이런 상태가 이제 평가 손익 개념이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팔았어. 그러면 실제로 10% 20%의 수익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손익의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기 좋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현 손익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사람은 이 실현 손익이 매일매일 찍히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뭐 30만원 벌고, 그 다음날 100만원 벌고, 그 다음날 30만원 벌고, 통장에 실현 수익이 쫙쫙쫙쫙쫙 찍히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실현 수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나요?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사람이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 실현 수익은 계속 찍히고 있지만 뭔가 좀 뒤에서 잘못된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실현 수익은 없지만 차곡차곡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의 문제도 있겠죠. 이 사람은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래, 그거 누가 잘하는지 알기 어려워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이 현상이 자기 일이 되면은 좀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최근에 계속 수익이 없어. 최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지 며칠 뿐만이 아니에요. 막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몇 년 동안 실현 수익을 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현 수익을 못 낸 거에서 그치지 않고 막 중간중간 계속 그 실현 손실, 마이너스가 찍히는 그런 주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주식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갖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을 잘한다는 건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건데, 결국에는 실현 수익을 많이 벌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옆에서 보면 쟤 봐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돈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실현 수익이 막 계속 자꾸 찍히네? 어떻게 하는 거지? 봤더니 막 단타 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스윙을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막 정기적으로 돈을 벌어내고 있다, 막 그런 걸 보면은 이거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뭐 단타를 친다던가 뭐 스윙을 좀 짧게 해가지고 매매를 좀 빠르게 순환시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도 수익이 생기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주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 일이 되면은 이 수익이 찍히고 있느냐 아니면 안 찍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면에서 좀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수익이 나냐 수익을 못 내고 있느냐로 주식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가름 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균형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그동안에 제가 많이 했었죠. 오늘 내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다음날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막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식 계좌 전체적으로 내 포지션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놨는데, 이 첫 번째 종목이 수익이 잘 나서 이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찍힐 수 있겠죠, 오늘. 그런데 이 4개의 종목이 마이너스가 더 심해졌다던가, 아니면 물타기를 잘못해가지고 비중이 되게 좀 과비중이 됐다던가, 뭐 그런 상황. 그래서 막상 플러스는 찍혔는데 더 큰 금액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팔았으니까 여기 현금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로 내가 단타를 또 쳐서 그 다음날에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는데 나는 한 달 내내 수익을 막 찍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까보니까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내 계좌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이 사람은 그 한 달 동안 주식을 과연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나마 한 달 뒤에 그 전보다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쳐서 이제는 좀 개선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서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주식이 잘못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계좌 잠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수익에 되게 현혹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뒤에서는 이렇게 암덩어리 같은 계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주식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수익이 안 나도 좋습니다. 내일 수익 안 나도 좋고요. 그 다음날 수익 안 나도 좋아요. 근데 하루 내 계좌의 상태는 점점 더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기대 수익이 커지는 그런 상태를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단지 지금 수익 실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때를 못 만나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내가 조금 더 나은 계좌를 관리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 언젠가는 수익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농사 짓듯이 좀 주식을 좀 양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갈 것이고, 또 수익을 실현시킬 것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박자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주식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뭐 갑자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막 무슨 뭐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20% 하한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락시장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전날보다 그 다음날 내 계좌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변수가 그렇게 생긴 것 뿐이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으로 그렇게 간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다음날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를 내가 오늘 제대로 그랬다면 내일은 이렇게 잠깐 안 좋아졌겠지만 내일은 다시 조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 그 다음날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의 경우 수익은 계속 실현하고 있지만 계좌가 점점 망가지는 사람보다 주식을 훨씬 더 올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의 평가를 단지 수익의 단편적으로 오늘 많이 벌었냐, 그 다음날 많이 벌었냐,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봤냐, 이렇게 가지 말고요. 내가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 계좌가 수익을 내는 그런 기대 수익 값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리고 리스크를 계속 통제하는 방향으로 하루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주식을 잘하냐 못하느냐, 그 기준점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계좌의 밸런스를 맞춰가면 이 두 마리 토끼가 계속 잡아져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타일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내가 계좌를 계속 밸런스를 맞춰내면서 수익을 계속 뽑아내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시장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냐 내가 못하냐와 별개로 시장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균형까지 맞추고 수익도 극대화시키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수익 실현과 계좌의 밸런스를 적절히 믹스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익 실현은 그냥 좀 미뤄두더라도 계좌의 균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만들어내다가 한 번에 수익을 빵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건 스타일의 차이겠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계좌의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거,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이 계좌의 균형을 좀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제 주식을 좀 그래도 깊이 있게 해왔던 분들, 경험을 좀 쌓았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주식은 했지만 그냥 사놓고서 기다리고 있다던가, 그냥 좋은 주식이라 그래서 들려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사기만 했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계좌의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행동을 할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 놓은 상태, 이 균형점이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떨어질 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맞춰 놓은 상태,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몰빵을 해서 하나를 빡 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현금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오르면은 나중에 돈 크게 벌어야지, 이런 상태는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면 후회하다가 손절을 뻑 하고서 다른 종목을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식을 안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계속 말하지만 비중 관리와 평단 관리와 그리고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관리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는 종목을 최초에 선택하는 때부터,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 그리고 매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 계좌가 잠식되지 않게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노하우가 적용이 돼서 해나가는 것을 관리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 관리에 대한 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기본 맥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뭐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 유튜브 머니버디에서도 매수,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느냐, 뭐 분할 매도 어떻게 하느냐, 계좌 관리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기도 하고 영상들을 설명을 했는데, 정말 더 많은 설명은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수준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나는 좀 그래도 주식 경험이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관리가 뭔지 이해는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가셔서 영상들 하나씩 다 쭉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보고요. 나는 아직까지도 이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조금 더 경험을 해 보시되 기본적인 공부들을 좀 더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머니버디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주식한다라는 진짜 기본적인 기초적인 컨텐츠도 재생 목록에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 눌러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